2018년 9월 대학생이었던 윤창호는 카투사에 복무하다 휴가를 나왔습니다. 2018년 9월 25일 오전 2시 25분 윤창호와 친구들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MW 한 대가 횡단보도에서 서 있던 그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사고를 당한 윤창호는 머리를 크게 다쳐 내사 상태에 빠졌고 그해 11월 9일 사망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BMW의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형량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었습니다. 또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걸 들으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이것은 치사에 해당할까요? 살인에 해당할까요? 많은 분들은 심정적으로 이것은 살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동기의 살인에 대한 권고 형량은 얼마일까요? 살인에 대한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13년입니다. 4년 6개월과 비교해보면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특히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해 매우 관대한 나라였습니다.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기점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볍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었습니다. 국회는 이를 반영하여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고요. 첫 번째, 음주운전 상태의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하향되었습니다. 둘째,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시 1년에서 3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의 벌금형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시 2년에서 5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셋째, 음주 측정 불응의 경우에 1년에서 3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에서 1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윤창호법 시행 후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논란이 된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조항인데요. 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해당 제목에 대한 죗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148조 2 제1항인 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에 관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재홍 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반복 음주운전의 책임에 비하여 그 형벌이 과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책임에 비하여 형벌이 과중하다는 것은 좀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 좀 더 구체적인 논리가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법 조항에 음주운전의 재범을 산정하는 기한이 없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30대의 음주운전 1회 이력이 있는 사람이 30여 년 뒤 60대가 되어 음주운전 최저 기준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이 되면 상습 음주운전자가 됩니다. 즉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 형사법에서 일반적으로 가중처벌, 즉 누범의 기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 3년 이내인 경우입니다. 이에 비해 윤창호법의 무기한 가중처벌이 과도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의 위헌성을 해소 보완하기 위하여 첫째,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구속 요건, 둘째, 재범기간의 기산점, 셋째,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중심으로 다양한 입법 개선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헌 결정 이후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양기대, 윤준병, 김희재, 양정숙, 박광원 의원 등 6분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그 개정안들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중처벌에 관한 구속요건을 전범과 재범 사이의 경과기간을 중심으로 세분화, 구체화하여 그 경과기간이 짧을수록 무겁게 가중처벌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기 위해서는 전범과 재범 사이에 5년 또는 10년의 기간으로 명시했음을 뜻합니다. 둘째, 가중처벌 구속요건 중 해당 위반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 판결 또는 형 집행 종류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라는 점입니다. 셋째, 가중처벌의 법정형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단순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현행 규정보다 가벼운 처벌을 부과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 음주운전과 사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음주운전에 관한 차별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음주운전의 전력을 가진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 2급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3번 이상인 경우 영원히 면허에 제취되기 불가하고요. 일본의 경우는 운전 중 사망사고는 벌점 20점이 부여되는 반면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벌점이 35점 부과됩니다. 외국의 특이한 제도로서 싱가포르는 음주운전 시 태형, 즉 회초리로 매우 아프게 때리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고요. 또한 트르키에는 영안실에 시체를 닦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형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은 윤창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매우 어렵게 만들어졌고 시행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률 개정은 반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정 과정에서 첫 번째, 죄형 법정주의나 명확성의 원칙, 두 번째,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 세 번째, 형법이나 특별형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 등을 준수, 확보하는 노력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하진 말아야겠죠? 음주운전 아웃!